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책 드럼 컴플렉스에 대한 내용을 좀 리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고 이제 두 개의 디그리를 가진 더블 컴플렉스고 두 개의 오퍼레이터, 호라이즌탈 오퍼레이터, 버티컬 오퍼레이터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블 컴플렉스로 부르는데 그래서 이만큼이 더블 컴플렉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블 컴플렉스 앞에는 이렇게 한 개의 컬럼이 우리가 맨 처음 정의했던 이제 드람 컴플렉스가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더블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서 프로포지션 8.8이 우리가 그 리스트릭션 맵, 이 리스트릭션 맵을 가지고서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하나의 컬럼이고 뒤에 공역으로 있는 것이 여기 이제 그 더블 컴플렉스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리스트릭션 맵이 아이소모피즘을 코호몰로지 레벨에서 인디스를 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거는 드람 컴플렉스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이 그 토탈 데리버티브라는 이 캐피탈 D로 이렇게 정의되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제곱이 0이 되는 성질을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디그리를 합쳐서 토탈 디그리를 이제 정의를 하면 이제 그 토탈 디그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 토탈 디그리 0, 1인 부분, 2인 부분, 3인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데리버티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제 싱글 컴플렉스가 구성이 되면 그것의 코호몰로지를 의미하는 기호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코호몰로지였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람 컴플렉스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포지션 8.8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델타 이제 호라이즌탈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였냐면 얘는 이제 리스트릭션 맵에 이제 가능한 조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교대합으로 이제 더하고 빼고 해서 이제 정의하는 그런 맵이었죠. 그렇게 교대합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로우가 롱 이그젝 시퀀스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로우가 이그젝트 시퀀스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장 아래쪽에 이제 하나의 행이 이제 더 있습니다. 어떻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거였냐면 요 맨 처음 주어지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의 커널로 해서 이제 맨 아래쪽 로를 만들자. 이렇게 커널 T. 그러면은 이제 정의상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 로컬리 컨스턴트 펑션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장 아래쪽 로는 당연히 그 바로 위쪽에 있는 로에 그 델타를 물려받아서 이제 얘의 그 코호몰로지를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코호몰로지를 생각하는 거를 체크 코호몰로지라고 이제 이름을 하자. 라고 했었는데 이제 U가 굿커버라는 이제 가정이 따라 들어온 상태에서 얘도 이제 드람 코호몰로지랑 이제 같은 결과를 주는 애다라는 결과가 이제 또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드람 코호몰로지 그리고 가운데 전체의 더블 컴플렉스에 이제 토탈 디그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모은 이 컴플렉스의 코호몰로지 이 세 개가 이제 같은 결과를 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이제 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섹션 이제 10에서 언급되는 내용인데 체크 컴플렉스를 정의할 때 이 F라고 하는 그 위상 공간상에서 이제 프리시프를 F라고 하면은 이제 요 뒷부분의 자리에 이제 그 프리시프가 원래 들어오는 자리 앞에는 오픈 커버가 들어오는 자리고 그래서 요 위에서 요 오메가 2, 뭐 오메가 1, 오메가 0라고 하는 이 기호들이 사실은 프리셰프로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R도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기호가 그 컨스턴트 프리시프로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가 되는데, 원래 이 개념이 그 체크 코홈올로지라는 개념을 이제 오픈 커버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픈 커버를 다 모아놓고 리파인먼트 기준으로 이제 순서를 주면은 다이렉트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홈올로지 간에도 이제 다이렉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다이렉트 리밋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오픈 커버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체크 코홈올로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굿 커버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렉트 리밋으로 정의한 그 결과를 그대로 뱉어줄 수 있는 그 커버의 선택을 얘기를 결국은 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매니폴드의 그 체크 코홈올로지 그래서 같은 결과가 된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원래 관심사였던 드람 코홈올로지의 계산 도구로서 이렇게 더블 컴플렉스를 생각하는 얘기를 진행을 지난 시간까지 하고 있었어요.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라는 도구를 마찬가지로 드람 코홈올로지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우리 보트2 교재에서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전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스펙트럴 시퀀스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보트2에서는 드람 컴플렉스, 그러니까 드람 코홈올로지를 계산하는 도구를 이제 앞에 소개했던 책 드람 더블 컴플렉스로부터 이제 더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다양한 만큼 이제 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그젝트 커플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걸로 그 스펙트럴 시퀀스를 소개하는 장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이그젝트 커플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 스펙트럴 시퀀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스펙트럴 시퀀스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시퀀스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도구인 이 이그젝트 커플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트 얘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오늘 얘기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왼쪽에 이 다이어그램과 같은 exact sequence of abelian groups인데, 이 말의 의미는 여기 주어져 있는 A랑 B가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IJK가 그룹 호모몰피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벨리안 그룹 세계에서 주어진 이 다이어그램이 exact sequence라는 얘기는 이 세 개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맵의 커널하고 요 맵의 이미지가 같고, 얘의 커널과 얘의 이미지가 같고, 얘의 커널과 얘의 이미지가 같은, 그래서 이거 즉 시퀀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삼각형을 A, B, 이그젝트 커플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면, 이 세팅 하에서 우리가 디퍼런셜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K를 먼저 가서 B에서 출발해서 A로 들어갔다가 J로 나오는, 그래서 B에서 B로 가는 디퍼런셜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제곱을 했을 때 0이 된다. 왜 0이 되는가 하니까 이제 요 이그젝트니스로부터 오는 거죠. 가운데 있는 K 서클 J를 이제 0으로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홈올로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팅하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그젝트 커플이라는 것이 어떻게 스펙트럴 시퀀스를 컨스트럭트 해줄지는 얘기를 더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코홈올로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B의 자리에 오겠구나 하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B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과 2의 세팅을 갖춘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드라이브드 커플인데,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프라임이 붙었죠. 맵에도 프라임이 붙고 이제 그룹에도 프라임이 붙었는데, 이제 이 위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A, B 이그젝트 커플로부터 이제 유도가 되는. 네,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B 프라임은 이제 코어몰로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이 코어몰로지가 오고, A 프라임은 I 맵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랑 B의 두 그룹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I 프라임 맵은 이제 I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유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그냥 지금 A에서 A 프라임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그룹이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그냥 리스트릭션으로 생각을 하자. 다시 쓰면은 이제 오른쪽처럼 이미지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이미 A에다가 이제 I를 취한 형태로 이렇게 IA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걔를 I 프라임으로 보낸 그냥 I로 보낸 거랑 이제 똑같게,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릭션으로 정의를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J는 이제 A 프라임에서 출발해서 B 프라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공역의 원소는 이제 코어멀로지니까 우리가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의미하는 이 꼭세 기호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IA를 보내서 그냥 J로 A를 보낸 것과 같은 결과를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 코어멀로지 클래스 거기에 대응하는 거를 이제 뱉어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신경 쓰이는 게 잘 정의가 되는 거냐, 이걸 묻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고, 이그젝 그 well-definedness를 확인하기 위한 이 두 가지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잘 정의가 된다. 그다음에 K는 이번에는 이제 B 프라임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코어멀로지 클래스를 원소로 받아 먹어서 이렇게 뱉으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코어몰로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원소가 이제 D의 커널에 들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well-definedness를 이렇게 체크해주는 질문이 이제 잘 성립이 하게 되는, 네, 이런 세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디라이브드 커플을 요 내용을 따라서 정의를 하게 되면 얘가 다시 이그젝트 커플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성질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정의로부터. 그 말은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다시 얼마든지 이제 드라이브드 커플을 여기서부터 다시 취해서 이렇게 이제 프라임이 이제 기호가 이제 2개 붙은 이런 애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도 또 다시 이제 커플이 되니까 이제 또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취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얘를 표시하는 기호를 이제 그냥 R 이렇게 드라이브드 커플이 반복해서 이제 취해진 횟수를 아래쪽 인덱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몇 번 취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이제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수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정의가 이제 되게 순전히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인디스 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 I를 떼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코션트를 취해버리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취해버리는 게 더 먼저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그젝트 커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우리 목적상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그젝트 커플의 정의고, 거기서 이제 유도될 수 있는 디라이브드 커플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인 그 체크 드럼 컴플렉스로부터 어떻게 이 이그젝트 커플이 얻어질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장면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한 차례 더 추상적인 개념을 한 개만 더 다루고 넘어가면, 이제 필트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디퍼런셜 그룹에다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벨리안 그룹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주로 지금까지 드람 컴플렉스를 정의하면서 사실상 벡터 스페이스였지만, 그래서 아벨리안 그룹으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벨리안 그룹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그룹이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오퍼레이터를,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성질을 가진 오퍼레이터를 가짐으로써 이제 디퍼런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레이딩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레이드로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는 요 구조까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K에는 이제 그레이드가 주어져 있고, 그레이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 우리의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디그리 플러스 1 맵이기를 기대를 하는 상황. 근데 요 플러스 1이 그 컨벤션상 이제 우리 세팅이 그 드럼 컴플렉스로부터 정의되는 코호몰로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코호몰로지컬한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그레이드도 위에 첨자로 K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몰로지컬한 세팅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디그리가 하나 줄어드는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고, 그 경우에는 이렇게 첨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컨벤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호몰로지컬한 세팅으로도 이 얘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레이디드 디퍼런셜 그룹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아래쪽 첨자로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이제 필트레이션을 의미하는 인덱스인데, 지금까지 인덱스가 하도 그레이딩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주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필트레이션을 그레이딩을 의미하는 기호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여기 이제 리마크를 하나를 적어놨는데, 그래서 별개의 구조인 거예요. 두 개 밀접한 관련이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드도 있고 그 필트레이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걸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구조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더 헷갈리기가 쉬운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이제 줄어드는 과정에서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decreasing filtration, 우리 보트 책에서는 descend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decreasing 혹은 descending filtration이 이 오퍼레이터랑 잘 어울리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성질, 그래서 P번째 필터에다가 D를 칠해도 그 이미지가 그 P번째 필터를 벗어나지 않는 요 성질을 가지는 거를, 그래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랑 필트레이션의 컴패터빌리티가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패터빌리티, 이 성질을 가진 서브 그룹들의 디센딩 시퀀스를 갖다가 우리가 필트레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있는 그 컴플렉스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어진 필트레이션이 주어진 그룹에 동반되는 구조가 이제 이런 associated graded complex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보트2에서는 컴플렉스 앞에다가 이제 G를 사용하는 그 더 써주는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보트2 밖에서는 이런 식의 기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 앞에다가 small gr 이렇게 써서 associated graded complex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컨벤션이 어떤 게 있냐면은 increasing filtration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필트레이션이
인크리징이면은 요 쿼션트를 취하는 과정에서 서브 그룹으로 쿼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아래가 바뀌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형태로 기호를 쓰게 됩니다. 인크리징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 필트레이션에 관해서도 이제 디크리징으로 잡을 수도 있고 컨벤션을 인크리징으로 잡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책은 디크리징으로 잡아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치가 그 필트레이션이란 개념의 추상적인 정의라면 구체적인 이그젬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이그젬플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더블 컴플렉스. 두 개의 디그리가 있고 호라이젠털 오퍼레이터, 버티컬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드람, 그러니까 체크 드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더블 컴플렉스는 사실상 체크 드람 더블 컴플렉스를 예시로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게 이 토탈 오퍼레이터랑 이 토탈 디그리에 대한 이제 싱글 컴플렉스를 우리가 앞서 다뤘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얻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필트레이션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려고 한다. 이제 KP가 위에 나와 있는 그 P번째 필트레이션을 가진 전체 컴플렉스의 이제 서브 그룹인 거죠. 근데 서브 그룹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건데 기호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전체 컴플렉스 K0라면은 거기에 서브 그룹에 해당이 되는 그 첫 번째 필트레이션은 그 컬럼 하나를 지우고 뒷부분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해당하는 컬럼 하나를 지워버리고 뒷부분을 선택하는, 그러면은 서브 그룹이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간 K2는 하나 더 지우고 뒤를 택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트레이션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 드럼 컴플렉스를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요거를 필트레이션으로 택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디퍼런셜 토탈 오퍼레이터와의 이제 컴패터빌리티일 텐데, 그 컴패터빌리티는 그 또 그림에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토탈 데리버티브가 그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한 요 토탈 디그리를 기준으로 이제 디그리 플러스 1 맵인데, 그래서 필트레이션 하나 진행을 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생각한다고 쳐도 요 대각선 구조가 이제 그대로 있죠. 그래서 토탈 데리버티브를 진행하는 측면에서 이 공역이 줄어든 공역을 이제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D가 계속해서 이제 잘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패터빌리티가 성립하는 걸 이제 그림으로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죠. 뭐 11을 더 지워도 대각선이 이렇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컴패터빌리티를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체크 드럼 더블 컴플렉스랑 관련해서 필트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정의의 진행은 추상적인 그레이디드 필터드 컴플렉스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그래서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것은 체크 드럼 더블 컴플렉스로 이제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멀하게는 추상적인 그레이디드 필터드 컴플렉스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얘기는 체크 드럼 더블 컴플렉스 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젝 커플을 이제 드디어 얻어내기 위해서 A랑 B를 구체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렇게 A를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B는 그 associated graded 그걸로 이제 정의를 하니까 이제 B는 그걸로 정의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A가 조금 요대로만 놓고 보면은 좀 특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쪽의 그림에서 봤을 때 이 A가 지나치게 큰 그룹입니다. 자체로 생각을 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KP들을 다 다이렉트 썸을 하고 있는데 각 KP라고 하는 것이 K1은 이만큼이고 K2는 이만큼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K2,1을 생각을 하면 얘는 0번째 필트레이션에도 포함이 되고 첫 번째 필트레이션에도 포함이고 두 번째 필트레이션까지도 포함이 될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포함을 안 하기 시작하겠지만 그러면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요 K21 같은 경우에는 이 A라는 그룹에 무려 3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0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냥 전체 인티저를 다 취급을 한다고 하면 무려 무한번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0 이상의 인덱스만 본다고 치더라도 3번이나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보가 이제 쓸데없이 중복돼 있어서 들어가면서 좀 되게 쓸데없이 큰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일단 A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얘네들로부터 이제 다음과 같은 숏 이그젝 시퀀스가 얻어져요. 근데 아직은 이그젝트 커플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B에서 A로 가는 뭐 맵이 아직 스페시파이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그젝트 커플은 아닌데 숏 이그젝트 시퀀스까지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기 시작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 여러 개의 행들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행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면은 대표하는 행을 이제 예로 택해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필트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인클루전이에요. 그 우리가 디크리징 필트레이션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인덱스가 하나 낮아지는 쪽으로 인클루전 맵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I라고 쓰려고 합니다. 맵을. 필트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그 인클루전을 I라고 하고 그다음에 뒤쪽은 이 두 개에서 오는 그 코션트 그 코션트 맵을 J라고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너무 당연히 그 이그젝 숏 이그젝 시퀀스가 되죠. 얘 하나가. 근데 그 P 값을 바꿔주면서 쭉 다 쓰는 거예요. P 값을 바꿔주면서. 그러면 이 숏 이그젝 시퀀스들을 다 다이렉트 썸, 모든 P에 대해서 다이렉트 썸을 해준 것이 요 위에 있는 하나의 AAB 숏 이그젝 시퀀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맵들을 다 합쳐준 것이 위에 있는 IJ라고 이제 똑같은 알파벳으로 적고 있는 요 숏 이그젝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놓은 걸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요 대표하는 가운데 행 하나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얘기를 옮겨오면 이제 각각이 토탈 데리버티브 D에 대한 코체인 컴플렉스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제 요거죠. 요 세 개가 숏 이그젝 시퀀스를 이루고 있는 세 성분이 코체인 컴플렉스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D에 대해서 KP는 우리가 컴패터빌리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놀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코체인 컴플렉스가 되고 그다음 마지막 것은 인듀스드 오퍼레이터를 가지겠죠. 코션트 쪽으로 D가 인듀스드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오퍼레이터를 가지면서 코체인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코호몰로지의 롱 이그젝 시퀀스가 얻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행 하나로부터 다음과 같은 롱 이그젝 시퀀스가 하나가 얻어지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I1, J1이라고 쓴 것은 위에 있는 I, J 맵으로부터 롱 이그젝 시퀀스 쪽으로 인듀스가 된 걸 테고 그러면 K1이라고 적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 커넥팅 호모몰피즘이죠. 커넥팅 호모몰피즘으로 K1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 행들을 지금 여기 있는 시퀀스에 모두 다이렉트 썸을 한 게 요 AAB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로부터 얻어진 롱 이그젝 시퀀스는 요 롱 이그젝 시퀀스들을 다 모든 행에 대해서 다이렉트 썸을 한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P에 대해서 direct sum을 한 걸 생각을 해주면 이 long exec sequence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AAB에 대한 long exec sequence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homology of A에서 맵이 나가서 A로 가고 그 다음에 homology of B로 갔다가 그 다음 homology of A로 가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이 homology의 디멘션을 전부 합쳐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A에서 A로 그 다음 B로 다시 A로 들어가는 이 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롱 이젝트 시퀀스가 이그젝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그젝트 커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젝트 커플을 드디어 얻었죠. 그래서 체크드람 더블 컴플렉스로부터 우리가 이그젝트 커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어내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거고, 얘를 이렇게 이름을 하려고 합니다. A1, B1, I1, J1, K1 이렇게 1이라는 아래쪽 인덱스를 써서, 그럼 얘가 이제 이그젝트 커플이니까 우리가 디라이브드 커플을 취하는 방법을 정의를 했다는 것은 얘로 이제 디라이브드 커플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애에다가 2번 인덱스를 줄 작정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디라이브를 또 하면은 인덱스 3, 4, 5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겠죠. 그래서 A3, A4, A5, B3, B4, B5 해가지고 계속 디라이브들 커플을 취하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 책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우리 보트2 책에서 그레이디드 필터드 컴플렉스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일단 1번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B 자리에 우리가 관심사가 들어올 예정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제 커플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의할 때. 그래서 2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냥 B 트라이앵글의 B 자리를 2라고 쓰자. 그 다음에 디퍼런셜을 가지고 있다. J랑 K를 합성한 방식으로. 그래서 디퍼런셜 다음과 같이 가진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E2도 마찬가지, E3도 마찬가지 해서 그냥 이 R을 BR로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R번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가진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를 드디어 정의를 하는데, 요 R에 대한 디퍼런셜 그룹의 시퀀스인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R의 호몰로지가 그 다음번 넘버링을 가지는 이 성질을 가진 디퍼런셜 그룹들의 시퀀스를 스펙트럴 시퀀스라고 하자. 근데 이 디퍼런셜 그룹이 가진 스트럭처가 이제 그레이드가 있고 필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레이디드 필터드 컴플렉스의 그 스펙트럴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R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예를 들면 3부터라고 치면 E3, E4, E5가 전부 똑같은 결과를 주기 시작하면 걔를 인피니트로 이제 표시를 하기로 하자. 근데 이 개념은 훨씬 이제 포멀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보트2의 현재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규정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피닛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associated graded 그룹이 나오는 경우, 어떤 필터드 그룹 H에 대해서 associated 필터드 그룹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그 필터드 그룹 H로 수렴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가 우리의 스펙트럴 시퀀스가 정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드람 코호몰로지에 관해서 얻고자 하는 성질은 이제 띠오렘 14.14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살펴보면, 그래서 추상적인 형태로 이 더블 컴플렉스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쳤을 때, 이 더블 컴플렉스로부터 얻어지는 스펙트럴 시퀀스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런 식으로 바이 디그리를 가집니다. P, Q 두 종류의 디그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더블 컴플렉스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스펙트럴 시퀀스를 얻어내는 방식에는 스펙트럴 시퀀스도 바이 디그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요 토탈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정의된 싱글 컴플렉스의 코호몰로지로 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수렴을 하게 된다. 이제 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제 띠오렘 14.14가 될 텐데, 이제 이 수렴을 이제 다시 적은 것이 요 내용이 되죠. 요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그 정의에 입각해서 다시 적은 게 요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스펙트럴 시퀀스가 바이 디그리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스펙트럴 시퀀스의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도 이 해당 바이 디그리에 대한 규칙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디그리가 P, Q에서 P 플러스 R, Q 마이너스 R 플러스 1로 가게 된다. 이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을 갖다가 이제 바이 디그리 R, 마이너스 R 플러스 1 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그런데 이 스펙트럴 시퀀스의 바이 디그리에 관련된 규칙을 이 오퍼레이터가 가지게 되는 양상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칸이 쭉 나눠져 있겠죠. 뭐 K, PQ가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제로에 해당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 R 이퀄 제로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바이 디그리가 0,1 맵이기 때문에 D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D0가 요런 방향을 향하는. 그런데 이제 R이 1이라서 이 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맵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향하게 되는 맵이 되고, 이 2를 보게 되면 디그리가 R이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D2가 출발하고 향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DR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띠오렘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밝혀야 되겠고, 그리고 이 1과 이제 이 2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띠오렘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 양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 디그리를 가진 스펙트럴 시퀀스 이런 식으로 PQ 평면 위에다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라는 표현을 써요. E1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스펙트럴 시퀀스 페이지, 그다음에 얘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그래서 우리가 체크드람 더블 컴플렉스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테이블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맨 앞서서 리뷰에서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요 토탈 컴플렉스가 드람 컴플렉스를 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스펙트럴 시퀀스가 드람 컴플렉스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띠오렘의 특수 사례로서
이 스펙트럴 시퀀스가 드람 코호몰로지로 수렴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example 14.16으로 해가지고 따로 떼어서 이 띠오렘의 그 적용 사례 중에 가장 중요한 사례로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드람 컴플렉스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도구로서 더블 컴플렉스를 더 확장한 것으로서의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가 사용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띠오렘 14.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4.14에 이제 좀 증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들이 왜 각 페이지에서 이런 방향을 향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또 예시들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그 ER이 스테이셔너리 될 때 인피니티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언급하려고 하셨던 게 스테이셔너리가 안 되면은 뭐 리밋으로 정의하면 된다 뭐 이런 부분인 건가요? 일단 그 뭐 카테고리에 따라서 정의가 항상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게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까지 인데, 이제 보통 우리 세팅에서는 우리가 보통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난 경우 많이 보게 되고, 또 금방 끝나기 때문에 이제 보트2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꼬말한 형태로 우리가 보통 적기 마련인 그 형태가 이제 굳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책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른 제 기억으로는 이게 퍼스트 쿼드런트에서만 살아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도 뭐 수렴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P가 네거티브일 때 다 죽고 Q가 네거티브일 때 다 죽으면은 얘가 항상 수렴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그쵸.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게 바운디드가 돼 있으면은 이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이제 R 값이 계속 커지다 보면은 유의미하게 네네. 살아있는 것들끼리를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네, 맞아요. 되겠죠. 네. 페이지 수가 너무 커지면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들이 전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상에 있어서, 그래서 호몰로지는 계속 일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 더 없나요? 그리고 그 원래 정의하셨던 그 체크 드럼 컴플렉스가 네. 그게 그 버라이어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파이널 필드에서도 비슷하게 정의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나요? 그 M이 파이널 필드 매니폴드가 그쪽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연사 레코딩 정리하겠습니다.